성수 한 잔 마셨습니다. 영화가 별로일 수 있습니다. 아, 건복동이구나. 검은 수녀들을 보고 왔습니다. 2015년에 개봉했던 검은 사제들의 속편이고요. 주인공이 송혜교인데 검은 사제들의 주인공이었던 김윤석의 제자인 설정입니다. 동일한 세계관의 작품이고 이거는 스포일러인데 영화의 마지막에 강동원도 특별 출연으로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2025년 연초에 개봉하는 영화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화제작입니다. 전작인 검은 사제들이 워낙 성공하기도 했고 그 영화 만든 장재현 감독이 2024년에 파묘로 천만 관객 대박을 터뜨리면서 현재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핫한 감독이 되었죠. 검은 사제들이 워낙 훌륭한 작품이어서 속편에 대해서도 당연히 많은 기대가 형성되었고 주연 배우가 송혜교 40대인데도 미모가 여전하고 더 글로리 이후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라서 역시 영화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올려준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바뀌어서 불안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개봉 전 언론 시사회에서도 썩 좋은 반응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2의 엄복동 사태가 있었죠. 이 영화의 배급사 관계자가 SNS에 성수 한 잔 마셨습니다. 영화가 별로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건 아니고 뭔가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글을 적었는데 문장 전체로 보면 그냥 겸손한 멘트를 친 건데 그런데 이 표현들이 엄복동 개봉 전에 비가 올렸던 그 글을 딱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라 그래서 개봉 전에 이미 건복동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상황이 되었어요. 거기에 더해 시사회를 보고 온 일부 후기 반응에서 이 영화에 여혐스러운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왔고 하여튼 이 영화가 지금 엄청 화제성이 높지만 그와 함께 뭔가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성급하게 아 건복동이구나 라고 거의 단정을 한 상태로 보러 갔습니다. 기대치가 정말 낮은 상태로 영화를 봤는데 그 배급사 관계자가 SNS에 올린 글이 일부러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일단 저한테는 제대로 먹혔네요. 영화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제가 아마 이 영상 썸네일에 파묘보다 재밌게 봤다라고 뭐 그런 비슷하게 적어놨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난 10년 동안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장재현 감독의 사바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파묘를 볼 때는 극장에 앉아있는 시간이 악몽 같았습니다. 천만 관객 대박 터진 영화고 잘 만든 영화란 것도 분명하지만 파묘는 정말 명백하게 호불호 심하게 갈릴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 같은 감독의 작품이지만 저는 사바하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파묘는 정말 너무 재미없었고 그런데 영화가 별로였지만 감독에게 불만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사바하가 흥행이 별로였거든요. 아 그러면 사바하처럼 만들면 흥행이 안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파묘를 만들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도 대성공이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파묘가 너무 재미없었고 그래서 검은 수녀들을 파묘보다 재밌게 봤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난 칭찬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영화의 만듦새는 당연히 파묘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검은 수녀들도 일단 피상적으로 잘 보이는 부분들은 크게 하자가 없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미술이나 화면 구도나 미장센이나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이 감독도 주연 배우도 다르지만 이 영화는 검은 사제들의 속편입니다 라고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검은 사제들 비슷한 느낌이 나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이 권혁재 감독인데 해결사 카운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호러 장르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장재현 감독 영화랑 비슷한 느낌을 내고는 있는데 그래도 확 차이가 난다 싶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이진욱이 연기한 신부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신부인데 동시에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구마의식을 믿지 않고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한테 맡겨라 하면서 나서는데 당연히 예상되는 전개로 악마한테 탈탈 털려가지고 송혜교한테 헬프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송혜교가 도착을 하니까 이진욱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 있고 상황이 완전 무시무시하게 악화되어 있고 이런 장면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연출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이진욱이 쫄아가지고 그 악마 빙의된 애를 가둬놓고 문을 막 의자 수십 개 쌓아서 막아놨는데 그 광경만으로도 엄청 무서운 느낌이 나야 하거든요. 파묘에서 그 무덤 처음 등장할 때 그 장면처럼 그 전에 이동하는 장면부터 분위기 빌드업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검은 수녀들에서는 그렇게 섬세하게 분위기 잡아가는 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프스케어 장면이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은 아예 음향을 잘못 썼어요. 점프스케어에서 음향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타이밍도 그렇고 어정쩡하게 음향을 쓰는 바람에 그 장면에서 놀라긴 했는데 무서워서 깜짝 놀란 그런 게 아니고 길 가다가 어디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발 걸린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파묘를 볼 때도 제일 실망한 게 영화가 너무 안 무섭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검은 수녀들은 그보다 더해요. 진짜 무서운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포 영화로서의 재미는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는 파묘가 천만 관객 대박 터진 게 영화가 안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은 수녀들 역시 감독의 호러 연출 테크닉을 떠나서 영화를 그다지 무섭지 않게 만들려는 의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파묘랑 마찬가지로 설 연휴 대목 흥행을 노리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제가 검은 수녀들 봤던 상영관에도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스마일이라는 호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2편까지 나왔는데 1편, 2편 둘 다 파커핀이라는 감독이 만들었는데 저는 이 감독을 점프스케어의 장인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스마일이라는 영화에서 점프스케어 장면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이지만 이런 영화는 연세 있으신 어르신 관객에게는 절대로 추천을 못하죠. 진짜 보다가 무슨 일 생길까봐. 하지만 파묘나 검은 수녀들 이런 영화들은 어르신 관객들에게 얼마든지 추천을 할 수가 있죠. 무섭지 않다는 게 관객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저의 감상에서는 무섭지 않다는 게 파묘와 마찬가지로 검은 수녀들에서도 굉장히 실망스럽게 느낀 요소였고, 그럼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은 어떤 점이냐? 일단 오컬트 장르에서 이 구마술 의식이 이제 너무 식상한 소재인데 그 식상함을 탈피하려고 차별화를 하려고 한 시도들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것들이 완벽한 각본으로 아름답게 융화되면서 시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훌륭한 결과물은 안타깝게도 나오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영화 내용에 흥미를 더해주긴 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재미는 아니지만 아예 존재감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건 아닌 거예요. 파묘를 볼 때는 후반부 내용들이 저한테는 진짜 온통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거무 수녀들에서는 무당굿이나 타로 그리고 결말의 파격적인 내용까지 이런 요소들이 일단은 다 플러스이긴 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송혜교 캐릭터가 초반에는 되게 별로였거든요. 대놓고 더 글로리의 문동은하고 똑같은 연기를 하고 있고, 원래 한국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이런 허세 가득한 캐릭터, 뭐 선수 입장 이런 느낌으로 등장하는 자신감 넘치는 캐릭터들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계속 보다 보니까 역시 비주얼에 설득이 된달까? 이런 엑소시즘 영화에서 악마에게 맞서는 수녀라는 캐릭터가 왠지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 컨저링 유니버스에서 더 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2편까지 나왔는데 1편하고 2편 둘 다 아이린 수녀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이거든요. 베라 파미가 동생인 타이사 파미가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언니하고 나이 차이가 21살이더라고요. 동생이 아니라 거의 딸뻘인데 아무튼 이 아이린 수녀가 굉장히 매력있어요. 되게 여리여리한 비주얼인데 그래도 용감하게 악마에 맞서는 그런 모습이 진짜 멋있고, 검은 수녀들에서 송혜교가 연기한 유니아 수녀는 말도 걸걸하게 하고 퇴폐미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캐릭터인데, 이 두 캐릭터가 아이린 수녀는 빛의 전사, 유니아 수녀는 어둠의 전사라는 느낌으로 대조적인 매력을 보여주면서 둘 다 굉장히 매력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여혐이라고 비판하는 반응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봤는데, 따지고 보면 이 종교 자체가 성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신부와 수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권한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수녀이기 때문에 구마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계속 제한이 걸리는 상황들이 나오고, 그렇게 종교계의 성차별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주는 영화인데도 무슨 표현들을 문제 삼으면서 여혐 영화라고 비판하는 반응이 나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인공이 자궁암에 걸린 상태인데 그래서 악마가 주인공한테 썩은 자궁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영화에 등장하는 악마가 이런 표현 쓰는 게 문제라고 하면, 이런 식이면은 나중에는 영화에서 살인이라든가 뭐 나쁜 행동하는 거는 다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뭔가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컬트 장르의 영화에서 수녀를 등장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가, 남자 캐릭터로는 보여줄 수 없는 여자 캐릭터와 관련된 공포라는 게 결국 자궁과 관련된 내용인 게 대부분이에요. 202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오맨 저주의 시작에서는 아예 적나라하게 출산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각적인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시드니 스위니 주연의 이매큘레이트에서도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오컬트 장르의 시적적인 영화 로즈마리 베이비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거고, 아니 무슨 오컬트 장르의 여자 캐릭터가 나오면 죄다 자궁 관련된 그런 거냐, 이거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한 장르적 상상력의 부족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여혐이라고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영화의 결말의 내용은 수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국산 오컬트 상업 영화에서 그냥 무난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대체로 무난하게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야금야금 점수를 올려가지고 일단 저의 주관적인 감상에서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재미를 준 작품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영화로서 저는 추천을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러 영화 마니아들 대상이 아니라 명절에 극장 찾으시는 어르신 관객들 대상으로 크게 무서운 장면도 없고 무속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꽤 흥미롭게 보실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히트맨2도 봤는데 확실히 둘 중에서는 검은 수녀들을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굉장히 긴데 이 영화들이 연휴 동안 극장을 찾을 많은 관객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검은 수녀들의 리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